네, 패기와 열정 넘치는 여야 의원들의 월요 토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스튜디오 처음 들어오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두 분 월요일 굉장히 밝은 표정이십니다. 아, 그래요? 좋은 일 혹시 앞두고 계십니까? 네. 두 분 만나서 기분 좋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예. 처음 뵀는데요. 네. 박수영 의원님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이소영 의원님 국회에서 네. 슬쩍슬쩍 뵀는데 네.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하시다가 네. 직접 뵈니까 더 좋으신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토론 기대해 보면서 첫 주제 공정입니다. 지난 주말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이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된 이유 어떻게 읽으십니까? 먼저 이전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보시죠. 네. 예전에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네. 한국에서 많이 팔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안 팔린 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요. 예, 정작 저는 뭐 미국에서는. 스승이기도 네. 합니다만은 네. 한국에서 많이 팔린 이유가 예. 정의가 없어서 네, 네. 정의를 갈구하는 분들이 많이 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말에 공정 37번 말씀하신 것도 네. 공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하신 게 아닌가. 특히 네. 청년들이 필요한 게 이제 교육, 그다음에 병역, 네. 그다음에 취업 이런 데서 공정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입시 교육 쪽에서는 우리 조국 교수의 아빠 찬스, 병역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또 엄마 찬스, 네. 취업에서는 인국공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하다고 청년들이 느낀 대부분의 사례들인데 네. 이런 사례들이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37번이나 공정을 외치니까 상당히 공허하게 느껴진 거 아닌가. 중요한 단어는 또 사실 네. 여러 번 외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정의란 무엇인가랑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 의원께서 일갈하셨습니다. 정의가 공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37번이나 대통령이 이 단어를 외치셨다. 그러면 이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공정 37번. 모든 기사들이 다 그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공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특정한 이슈 때문에 이게 화두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시대적인 좀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꼭 이제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그 공정이 시대적 화두일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더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이 이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또 더더구나 구조적인 이 바꾸기 어려운 네. 이런 불공정들이 사회를 양극단으로 나누고 또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공정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나 사회 영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이게 더 특별한 화두인 것이 사실인데 저도 이제 30대 청년으로서 네. 이게 고도성장 시대를 살아온 이제 기성세대하고 다르게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문은 훨씬 더 좁아졌고 네. 또 문턱은 훨씬 높아졌고 그렇게 좁아지고 높아진 네. 그 이제 기회들을 어떻게 나눠 갔느냐 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도 있었지만 사실 뭐 대통령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사회를 흔들었던 이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들도 사실은 이제 불공정이 난무하는 이제 사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네. 이제 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스캔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 이 따져보려면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말씀하신 거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 그리고 뭐 구조적 불평등, 갈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를 잘 짚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네. 또 대통령의 어떤 철학을 네.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이렇게 열어 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연설문에 보면 네네. 전반적으로 뭐 이를테면 뭐 예. 예. 저는 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예.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공정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정을 흔드는 주체가 네. 이 정부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들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부가 공정을 흔들었다 그래서 좀 공허하게 들렸다. 이런 네. 그런데 말씀은 네네.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공정이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인국공 네네. 사태, 네. 조국 추미애 사태,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흔드는 네. 공정이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자, 요즘, 문 대통령이 사실 구체적인 그 예로서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른바 이제 휴가 특혜 뭐 의혹 이런 부분으로 시작한 이 논란이 사실 일반 여론에서는 굉장히 요즘도 큰 영향을 미치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또 이제 사실은 8개월 끌어오다가 이제 요즘이야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네. 빨리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네. 이제 국민들이 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겨운 쟁점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지겹다라고 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받고 아팠던 청년 병사 한 명이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병가를 며칠 연장한 것을 전화로 연장했느냐, 누가 네. 전화했느냐 이걸 놓고 정치권이 이 얘기에만 매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주에 이제 4일 동안의 국회 대정부 질문을 거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야당과 언론이 제기했던 주요한 몇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고 예.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혹의 부스러기들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조만간에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이 일이 작은 일이라거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처음에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불공정과 권력층의 특혜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사고 중대한 문제라면은 검찰의 수사만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확인 가능하고 해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불공정과 권력층 특혜의 문제다라고 처음에 지적됐던 것과 달리 사실 실제 내용을 네. 밝혀보니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청탁을 할 요량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시 뭐 야당 당 대표였고 뭐 네.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이 민원실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으면 네. 그게 이제 권력층의 뭐 특혜고 비리고 하는 문제라고 얘기했을 텐데 네. 민원실에 뭐 누구누구 부모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 자체로도.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청탁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뭐 국방부 장차관하고도 연락할 수 있고 또 당의 국방위 위원들을 통해서 뭐 고위직을 통해서도 청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주장 자체가 이걸 민원실에 전화해서 이제 네. 문의를 했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뭐 네네. 불공정의 이슈, 뭐 권력층의 이슈 이제 이런 네네.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특혜로 시비가 있으려면 병가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지금 그 병가 외에 뭐 일반 병사들한테 정기 휴가가 있고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나눠지는 공평하게 네네. 나눠지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상급자가 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하는 포상휴가랑 위로휴가 네. 이렇게 정기휴가랑 포상휴가, 위로휴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건데 병가는 이제 아프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니까 네, 뭐 좀 논외인 것이고요. 정기휴가는 이제 공평한 것이니까 논외고요. 네. 뭐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특혜성으로 갈 수 있는 게 상급자가 결정하는 포상휴가랑 위로휴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의 병사들 평균 휴가 일수가 포상휴가는 13일, 위로휴가는 이제 위로휴가도 13일인데 네. 이 서 씨는 포상휴가 4일밖에 안 받았고 네. 위로휴가도 7일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특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받은 부위가 계속 아파서 병가를 뭐 열흘도 안 되는 며칠을 더 연장한 것인데 이거를 애초부터 황제휴가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공정 프레임을 들이댄 것 자체가 좀 애초에 야당이 좀 헛다리를 짚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 그 본질은 어떤 권력 어떤 불공정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네. 야당이 네. 제기한 뭐 평창 통역병 청탁 문제도 네. 진짜 청탁을 하고 뭐 권력을 행사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순실 정유라 사건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네. 뭐 국장이나 장관 차관에게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네. 주려고 시도를 했었겠죠. 지금 전혀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 네. 박 의원께서는 네. 지금 저 이소영 네, 의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네. 이소영 의원님 주장하시는 건 주장인데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네. 모든 걸 백일하게 밝히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거는 검찰의 수장이 이 사건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이 네네. 사실 대검 형사부장 당시에 이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는 좀 되고 있고요. 저는 그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게 왜 이렇게 터졌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거든요. 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됐는데 그때 많은 실무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중간에 임기 네. 중에 이게 터져서 네.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초기에 청문회에서 다 걸러주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예. 초기에 걸러야 되고 초기에 야당이 반대해서 이슈가 된 분들은 네.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임기 중에 자꾸 사건이 터져서 네. 국정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걸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예상된 문제로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터졌다, 나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네. 만약에 네. 이제 위법이나 부당이 좀 네. 명확하게 드러났었다라고 네. 하면은 뭐 청문 인사 보고서 채택 여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채택이 됐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임명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 사실은 의혹밖에 없는 것이고 위법이나 부당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뭐 네. 입증 자료까지 있었던 것들이 그 어떤 증인의 뭐 증언이나 이런 네. 것들도 지금 허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의혹만 가지고 어떤 뭐 네. 임명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이냐 진실이냐 검찰 수사가 빨리 결과 나와야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미 바라는 바입니다. 8개월이 협의됐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각 당에서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되는 그 쟁점들 몇 개 있는데 그 김원걸 의원 맞습니다.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 뭐 됐는데 네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이거 꼬리 자르기다. 근데 뭐 정의당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예. 뭐냐면 의혹이 제기가 되면 본인이 해명을 하고 예. 그 해명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당에서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있고요. 저희 예. 당은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네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제명을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네. 이번 김홍걸 의원 건 경우에는 의혹이 있었고 본인이 해명을 네. 했는데 당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하고
범위가 어디까지가 이 부조리다, 불합리다, 불법이다라는 거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네. 제명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비례의원의 제명이라는 거는 네.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도 않고 국회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네. 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원칙대로 조사를 더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네.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께서 어떻게? 저는 김홍걸 의원 제명한 것은 적절하고 신속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여당에서 윤리감찰단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내부에 얼마나 뭐 칼을 들이대겠어?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회부 만에 네. 이틀 만에 제명 결정이 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이 또 그 대상이 여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네. 김홍걸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내 편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앞으로 내부에도 칼 들이댄다. 네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꼬리 자르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김홍걸 의원 못지않게 이제 조수진 의원이 1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뭐 축소 신고하면서 네. 사실 해명이라고 하는 게 바빠서 깜빡했다. 이제 이런 해명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뭐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지금 이해상충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뭐 당 차원에서 아무런 뭐 설명이나 뭐 네. 입장이나 조치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있는 꼴이라고 보이면 네. 일단 자르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축소 신고 부분이 네. 하나가 있었고요. 예, 예. 또 부동산을 이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이제 구입한 네. 약간 이제 투기 의혹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법 소지라기보다는 당의 정책 방향,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하고 맞지 않는 이제 그 행위다라는 네네.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고 재산 축소 신고는 사실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본인의 해명도 그냥 몰랐다라는 단순 해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더 심도 있게 뭐 조사를 하고 발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박덕흠 의원 관련 얘기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또 이어가겠습니다.